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까지는 봄비가 또 올 것 같아요, 계속. 자, 우리가 오늘은 474페이지가 차례네요. 임대차 474. 자, 임대차. 우리 임대차는 많이 들어보죠, 그죠? 우리 보통 전세라고 하죠, 전세. 전세가 임대차입니다. 임대차. 자, 임대차 한번 보자. 자, 의의는, 자, 한번 읽어보죠. 자, 박스 618조.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당사자 일방이 임대인이죠. 임대인. 새로 난 사람. 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계약으로 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낙성, 분료식, 쌍무, 유상계약,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임대차는 일단 순서 쌍무, 유상, 낙성, 분료식 계약, 이거 전문적까지 했죠? 쌍유, 납불 계약입니다. 쌍무 계약, 유상 계약, 낙성 계약, 분료식 계약이다. 여기까지 했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보자. 갑이, 자, 1월 1일 날, 우리 집을, 자, 1억에 세를 놓겠다라고 청약했죠. 그래, 너네 집 내가 1억에 세 들어가겠다라고 승낙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어요. 자, 세를 놓은 사람을 임대인. 자, 세 들어간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의무, 쌍무니까 쌍마, 둘 사람 다 쌍무, 채무가 있다는 거죠. 자, 임대인의 의무 해봅시다. 임대인은 요걸 임차물이라고 그러죠. 목적물 용익시킬 의무죠. 사용 수익시킬 의무. 사용 수익시킬 의무. 자, 임차인의 의무는, 자, 차임이죠. 차임 지급 의무입니다. 차임 지급 의무. 둘 다 이제 의무가 있으니까 쌍무 계약이라고 하죠. 쌍방다 채무가 있다. 그래서 쌍무 계약. 자, 유상이라는 것은, 자, 빌려주면서 차임, 뭔가, 급부를 받쳐 차임을 받으니까 유상 계약.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한다. 낙성 계약. 방식 요하지 않는다. 말로 한다.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 점 기억하고, 쌍유, 납불 계약. 매년 나왔죠. 자, 이번에 법적 성질은 동그라미 1번 동산, 부동산 모두 임대차의 목적물이 됩니다. 자, 집, 땅, 시계, 반지도 임대차 목적물이 됩니다. 자, 그 동그라미 2번에 이제 조심할 게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차임 지급이 임대차의 요건입니다. 가로 안에 보증금은 안 줘도 됩니다. 그냥 월세만 줘도 돼요. 차임 지급이 요건입니다. 보증금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조심할 게 차임은 반드시 금전에 하나지 않는다. 쌀 한 가마니도 차임이 될 수 있어. 우리 토지 준다 그러죠? 자, 그래서 곡식도 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자주 나왔던 거 3번. 임대차 계약은 채권 계약이죠? 자, 채권 계약 같은 말 의무 부담 계약. 자, 권리로 보면 채권 계약이고, 자, 의무로 보면 의무 부담 계약이므로 임대인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처분권이나 임대할 권한은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 자주 나오죠. 이런 뜻입니다. 자, 갑은 자기 집이 아니라 남의 집. 자, 이 집이 A 소유물이에요. A 소유물도 남의 물건도 갑이 임대 놓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 채권 계약은, 자, 만약 1월 1일 날 임대차 계약했어요. 자, 그러면 이행기를 2월 1일 날 정했다. 그럼 2월 1일까지 이 가옥을 사용 수익 시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한 1월 30일까지 사가지고 임대 놓으면 되니까 남의 물건도 매매, 교환,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주 나와요. 따라서 임대인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뜻이죠. 또 반대로 갑이 을에게 이 집을 임대를 놨어요. 임대 놓을 때는 남의 물건일 수도 있고 자기 물건일 수도 있죠. 근데 기간을 2년 정했어요. 근데 한 1년 있다가 이 집을 팔죠. 병한테 팔아가지고 소유권자가 바뀌어도 이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거죠. 자, 그래서 남의 물건도 임대 놓을 수 있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이번에 존속기간 갑니다. 존속기간. 자, 양가로 1번에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입니다. 자, 만약 1년 계약했다. 1년. 2년 계약했다. 2년. 기간을 정하면 돼요. 존속기간 약정하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보면 당사자가 존속기간을 약정하면 뭐 1년이면 1년, 10년이 10년 그 임대차 존속기간은 합의기간이 됩니다. 자, 줄 거세요.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기간이나 최장기 제한이 없어요. 최단기 제한 없고 최장기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100년 기간 정해도 됩니다. 최단기, 최장기 없어요. 옆에 적으세요. 자, 민법의 임대차는 최장도 없고 최단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이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주임법.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몇 년 보장하죠? 몇 년? 2년이죠.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몇 년? 2년 보장합니다. 다음 상가임대차, 상임법은 최단기 몇 년? 1년 보장하죠. 이건 기억해야 돼요.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2년, 상가임대차는 최단 1년 보장합니다. 토지는 민법이니까 최단기, 최장기 없어요. 자, 오른쪽 갑니다. 자, 양가로 2번 조심.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요건 좀 외우러 갑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635조 나오죠. 그 제목에 줄 거세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 해지 통고입니다. 통고. 자, 기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자, 635조 조심한다. 제1항 임대차 기간 약정이 없는 때는 임대차 계약하면서 기간 안 정했어요. 그러면 당사자입니다. 당사자니까 누구죠? 당사자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입니다. 언제든지 줄거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할 수 있습니다. 야, 기간 안 정했다. 그리고 임대인도 임차인도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어요. 그럼 즉시 해지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됩니다. 제2항 상대방의 전항의 통고가, 전항은 제 앞항, 해지 통고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여력이 생깁니다. 그 기간을 외워야 돼. 제1호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 줄이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해지 통고하면 6개월 지나야 돼요. 거꾸로 잘라주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는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이거 자주 나와요. 특히 토지 가지고 낸단 말이야. 토지 임대차 계약하면서 계약 기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자 해지한다 라고 통과 몇 개월 지나면 해지돼? 6개월입니다. 6개월. 근데 임차인이 해지한다고 통과 몇 개월? 1개월 지나면 해지가 돼요. 누구를 조금 더 보호하고 있죠? 임차인을 조금 더 보호한단 말이야. 기억 잘해야 됩니다. 근데 제2호 동사는 누가 하도 5일입니다. 동사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5일 지나면 해지가 돼요. 자, 시계, 반지, 볼펜 빌려줬는데 기간 안 정했어요. 그러면 임대인이 해지하든 임차인이 하든 5일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635조 보세요. 제목에
기간에 약정이 있는 임대차도 해지 통고 가능한 경우입니다. 보세요. 자, 제목을 밑에 옆에 줄거세요. 임대차 기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줄거세요.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 해지권, 이게 약정 해지권이야. 해지권이 보유되어 있는 경우도 전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하면서 자, 기간을 정했어요. 만약에 5년이라고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임차인에게 해지권이 주어지거나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주어졌다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 해지하면 토지라면 6개월, 임차인에 대하면 1개월이 지나면 해지됩니다. 그 두 가지 잘 기억하세요. 635조는 아예 기간을 약정 안 한 경우, 그 다음에 636조는 기간을 약정했는데 해지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 두 가지 다 임대인이 통과하는 경우하고 임차인 통과하고 구별 잘해야 돼. 부동산의 경우는 임대인 통과 몇 개월?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마련할 기간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영구 임대차 가능합니다. 영구 아까 최장기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영구 임대차도 가능합니다. 그 밑에 판례 보세요. 자, 판례 보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까만 글자 나오죠. 당사자부터 줄고 나가죠.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줄거세요. 임대차 기간 영구로 정한 약정도 이유입니다.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쉽게 얘기해서 영구 임대차도 허용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영구 임대차도 허용됩니다. 자, 오른쪽 기출 보세요. 맨 밑에 오른쪽 장려에 나온 거죠. 영구 임대차 가능해요. 기출. 임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 약정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그랬죠? 허용된다 이겁니다. 영구 임대차도 허용이 됩니다. 잘 기억하고. 자, 양그릇 3번 임대차를 갱신하러 갑니다. 갱신이 뭐예요? 네, 갱신은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갱신. 자, 방금 1번 계약에 의한 갱신입니다. 자, 임대차 기간을 만약에 한 10년 정했어요. 그럼 10년 있다가 다시 연장하는 걸 갱신이라고 그래요. 여러 번 갱신 가능해요. 자, 임대차 존속 기간은 당사의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 줄거세요. 갱신 횟수도 제한이 없습니다. 뭐 갱신 10번 해도 됩니다. 다음 장 갑니다. 방글 2번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똑같은 뜻이야. 가만히 있으면 갱신되는 걸 묵시의 갱신, 법률 규정으로 갱신된다. 그래서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자, 법정 갱신. 합의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갱신된다. 또는 가만히 있으니 갱신된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 겁니다. 자, 요건을 잘 봐야 돼. 자, 639조. 묵시의 갱신. 제1항. 자, 줄거세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요겁니다. 기간이 만료해야 돼. 만약에 임대차를 10년 했다. 10년 만료한 후.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내가 물건 빌렸으니까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집 빌렸다. 이사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라고 해야 돼? 나가라 하고 얘기해야죠.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는 거야. 그러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돼요. 갑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 하는 경우에 안 나가고 그랬는데 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너 왜 안 나가느냐라고 일을 하지 아니한 때에 요게 묵시적 갱신이야. 그런 때는 앞전자 앞 임대차와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걸로 본다. 이걸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이라고 그래요.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데 임차인도 안 나가고 임대인도 나갈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앞 임대차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이었다. 100만 원으로 다시 갱신된 걸로 본다. 간주한다. 이걸 묵시갱신, 법정갱신이라 그래요. 둘이 계약서 쓴 거야, 안 쓴 거야? 계약서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너 언제든지 나가라 할 수 있어요. 자, 또 줄거세요. 그러나 당사자는 조금 전에 봤지만 635조 규정에 하여 해지 통과할 수 있다는 거야. 만약에 아까 했죠. 부동산이라면 임대인 통과 몇 개월?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해지된다. 이렇게 됩니다. 묵시갱신, 법정갱신 되면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2항. 요게 작년 나왔던 거죠. 제2항. 전항의 경우. 전항 그러면 제목으로 바꿔요. 묵시의 갱신의 경우 또는 법정갱신의 경우. 앞전자 전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 줄 보세요. 자, 제3자는 묵시적 갱신된 거 알아 몰라? 제3자 모르잖아. 그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3자가 제공했던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제3자 보호죠. 제3자가 만약에 뭐 담보를 제공했다. 그럼 제3자의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합니다. 제3자 보호죠. 자, 그 밑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오세요. 제 2번. 자, 임대차가 묵시에 갱신되면 자,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그랬죠?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임대인이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 통과하면 1개월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바로 옆에 기출 보세요. 두 번째 기출, 바로 옆에 기출. 토지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그렇지 않다. X죠. 뭐가 틀렸어요? 임대인도 할 수 있죠. 임차인도 해지 통과할 수 있고 임대인도 해지 통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법 조문을 잘 봐야 됩니다. 민법 무조건 법은 법 조문이 암기돼야 돼요. 자, 파란 색깔 3번호입니다. 임대차 효력. 자, 효력 그러면 권리와 의무를 효력이라 그래요. 권리와 의무. 자, 1번에 이제 임대인의 권리부터 갑니다. 권리. 양가로 1번에 차임 지급 청구권이죠. 자, 그러면 항상 공부할 때 반대가 되니까 자, 임대인의 권리는 임차인에 봐서는 의무가 되겠죠. 또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인의 권리고 또 거꾸로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인의 의무가 됩니다. 항상 이제 권리 의무는 이게 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서로 화살표 이렇게 가잖아요. 자, 1번에 차임 지급 청구권. 그럼 임대인은 권리니까 임차인은 차임 지급 의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640조 기억해야 됩니다. 외워야 돼. 차임 연체와 해지. 자, 기억 잘해야죠. 우리 매매하고 교환은 채무불이행하면 뭐였죠? 재했죠. 임대차는 채무불이행하면 해지가 되는 거예요. 해지. 자,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임차인이 차임 줄거세요. 차임연체 이익입니다. 이익이라는 것은 두 번이라는 뜻이야. 이익이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익이면 이익이 만약에 월세라면 2달치, 연세라면 2년치, 추수라면 2주치죠. 이익이면 이익이 2년 그럼 틀려. 이익이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어. 그 옆에 적으세요. 예외가 하나 있어. 이 상가임대차 적으세요. 상가임대차는 3기입니다. 상가임대차는 3기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어요. 상가 빼고 나머지는 다 2기입니다. 2기. 상가는 3기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조지 2번. 2기 차임 연체는 연속할 필요는 없어요.
연속 이기가 아니라 연체된 누적액이 2기분에 달하면 족하다. 즉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월달치 월세를 안 냈어요. 2월달치는 냈고 3월달치는 냈고 안 냈고 4월달에 안 냈다. 그러면 2기 됐죠? 이렇게 연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누적 액수가 2기가 되면 해지 사유가 돼요. 연속할 필요는 없다. 누적 액수입니다. 자, 양가로 2번 차임 정감 청구권 옆에 적으세요. 형성권. 무조건 정감 청구권 나오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의 뜻이 뭐죠?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형성권입니다. 월세 올려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보죠. 628조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정감. 정감은 정액 감액을 줄인 말이죠. 정액 감액.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는 줄거 당사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당사자니까 누구야? 임대인과 임차인은 장래에 대한 차임의 정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정액은 누가 하겠죠? 임대인이 하고, 감액은 임차인이 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 1. 형성권 기억해야 돼. 차임 정액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형성권. 자, 형성권의 개념을 정리하죠. 자,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해요. 지금 차임이, 우리 월 차임이 100만 원이라고 하죠.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임대인이 갑자기 이제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임차인한테 월세를, 자, 100만 원인데, 자, 2월 1일 날, 자, 1000만 원으로 올린다. 몇 배야, 이거? 10배를 올린다. 그래서. 그럼 올라갑니다. 형성권이니까. 1000만 원 올린다. 그럼 10배 올라갔어요. 그때. 딱 도달한 때. 그, 우리 너무, 10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소송했어요. 자, 소송합니다. 너무 높다. 소송해가지고, 자, 요게 이제 2010년 돌아가죠. 2020년. 소송하니까 대부분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소송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한 5년 후에 대법원에서 2025년도 한 5월 1일 날, 야, 너무 높다. 자, 150만 원 올려라.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어요. 자, 판결이 5년 후에 났죠. 그러면 요때로 소급합니다. 5년 전으로 소급해서 1000이 아니라 150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요때 효력이 발생하는데 액수는 법원에 정해준 걸로 소급한다는 거. 이게 형성권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점을 기억해. 형성권. 오른쪽에 갑니다. 따라서 줄고 나가세요. 형성권. 임대인이 조금 전에 봤지만 민법 628조에 의해 줄거세요. 장래에 대한 차임 정액을 청구하였을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하는 원칙이야. 근데 소송했다면 때, 자, 이거 나가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법원이 결정해주는 차임은 5년 후에 150으로 올려줬어요. 차임은 줄거세요. 정액 청구자 한때 5년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형성권의 뜻은 일방적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액수가 너무 높으면 소송하면, 자, 5년 후에 판결이 되더라도 요때로 소급해서 150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형성권이에요. 자, 그로 또 잘라주고, 특별한 사정에 없는 한 정액된 차임에 대해서는 150만 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시가 아니라 5년 후가 아니라 정액 청구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 5년 전후를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얼마씩 냈어야 돼? 1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른쪽 기출문제 보세요.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야. 형성권의 뜻, 경제사정 변동으로 따른 임대인의 차임 정액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차임 정액을 결정하면 5년 후에 결정했어요. 그럼 언제로 소급한다 그랬어? 5년 전 정액 청구한 때로 소급한다. 그 결정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틀렸죠? 결정 다음 날이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 속어봐요.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우리 잘해야 돼요. 형성 뜻입니다. 대부분 판결이 결정된 때부터가 아니고 청구한 때로 속어봐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나머지는 넘기시고, 자, 맨 478페이지 2번에 임대인의 의무 갑니다. 자, 의무. 임대인의 의무 중요 표시하세요. 자, 임대인의 의무. 자, 양가로 1번에 워낙 자주 나와요. 목적물을 용익시키는 의무죠. 사용 수익할 의무. 사용 수익 줄이면 용익시킬 의무입니다. 거기다 쫙 땡땡 찍고 적극적 의무라고. 적극적 의무. 적극적으로 용익시킬 의무. 적극적으로. 지금 보일러 터지면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요. 자, 623조 워낙 많이 냅니다. 자,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를 하고, 자, 줄거세요.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에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 옆에 적으세요. 필요비와 유익비를 임대인이 부담한다.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 자, 필요비하고 유익비를 누가 부담한다고?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하고 계량하는 유익비는 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돼. 이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먼저 동그라미 1번에 목적물을 넘겨줄, 인도해줄 의무죠. 인도해줄 의무. 자, 여기서 인도해줄 의무는, 자, 인테리어까지 해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상가 보세요. 자, 우리가 새 건물 지었어요. 새 건물 지으면 바닥에 뭐가 돼 있죠? 장판 깔려있어요? 안 깔려있어요? 처음에 안 깔려있죠? 그 당시로 이제 임대를 오면 돼요. 장판 같은 깔아줄 의무가 없어요. 천정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처음에 어떻게 천정이 있어? 자, 뭐 이거 텍스 안 돼 있죠? 그 당시로 임대를 오는 거예요. 남들이 천정을 갖다가 텍스 해줄 의무 없어요. 자, 그게 이제 1번 목적물 인도입니다. 자, 임대인은 그 목적물이 통상이야. 보통 통상의 사용수에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주면 촉하고 심표입니다. 촉하고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상태를 유지해줄 의무까지는 없다 이겁니다. 특별한 용도, 인테리어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내려와 수선해줄 의무입니다. 수선 의무. 그래서 자, 필요비는 임대인이 부담, 수선해줄 의무. 수선 의무입니다. 자, 오른쪽입니다. 동그라미 3번 방해 제거해줄 의무. 방해 제거해줄 의무도 있어요. 자, 거기서 이제 위에 동그라미 3번 위에 올라가 보세요. 조그마한 글씨 찾았어요? 자, 요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까 무슨 의무라고 그랬죠? 수선해줄 의무만 있어요. 수선의 의무가 있지. 자, 여기서 만약에 임차놨는데 여기서 사람이 떨어져 죽었다. 임대인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집니다. 신체 보호는 없어요. 자, 갑니다. 3번 조심. 줄거세요. 통상이 동그라미죠. 통상 보통 임대차입니다. 통상 보통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해 주거나 도난 방지하 등 보호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통상 임대차에서, 자, 아파트 임대 놨어요. 10층짜리 임대 놨다. 10층에서 임차인이 떨어져 죽었어요. 임대인 책임 안 집니다. 안전 배려 의무나 도난 방지 의무는 없어요. 자, 그러나 조심해. 그러나 자, 통상 임대차가 아니라 숙박업입니다. 모텔, 호텔 이런 데는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숙박업은 일종의 일시사용 임대차죠. 뭐 하루 몇 시간 이렇게 숙박업은 일종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므로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줄거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 배려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통상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안전 배려질 의무가 없어요. 그러나 여관업이나 모텔업과 같은 자 일시 임대차는 안전 배려질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하고 우리 숙박실을 달라요. 자, 아파트는 10층도 어떻게 돼 있어? 문 이렇게 열고 닫게 돼 있어요. 상가 보세요. 여기 자 2층 이상이 되면요 앞으로 이렇게 당겨 이렇게 못 열게 돼 있어요. 혹시 떨어질까봐. 그게 안전 배려 의무 때문에 그래요. 안전 배려 문 이렇게 그렇게 했죠 원래 안 떨어지게 못 열게 돼 있어. 그게 안전 배려 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 잘해야 돼요. 통상 임대차는 안전 배려질 의무가 없다. 근데 일시 임대차 숙박업의 경우는 안전 배려해줄 의무가 보호무가 있다.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양가로 3번 담보 책임 앞에 살짝 적어 하자 담보 책임입니다. 임차물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도 책임져야 돼. 자, 줄거세요. 임대차도 유상계약이므로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하자 담보 책임을 진다. 같은 말 부담한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3번 임차인의 권리가 보죠. 양가로 1번에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 이퀄 적어서 이게 임차권입니다. 자, 임차권은 사용 수익하는 청구권이야. 사용 수익 청구권. 자,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정해진 줄것에 용법으로 사용수익 용법 위반하면 안 돼.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용법 위반하면 안 돼요. 아파트에 임차 들어가서 술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용법 위반하면 해지당합니다. 자, 줄거 나가보죠. 임차인이 이를 위반하면 즉 용법을 위반하면 즉 아파트에 술 장사하면 임대인은 위반행위 정지 청구 술 장사하지 말라라고 정지 청구 그 다음에 또 계속하면 임대차의 해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용법 위반하면 안 돼요. 그리고 2번 조심 이때 이제 용법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6개월입니다. 기간이 임대인이 목적물을 줄거세요. 반환받은 날로부터야. 반환받은 날이라는 것은 명도 받은 날이죠. 임차인이 이사간 날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는 기간이 짧아. 이사 나가고 6개월 내 손해배상 청구해야 됩니다. 자, 양가리 이번에 자 대항력입니다. 원래 임차권은 채권이야 물권이야? 채권이잖아. 채권이니까 대항력 없는 게 원칙이죠. 자, 원칙은 없다.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 자, 다만 예외적으로 대항력 갑니다. 자, 대항력은 제3자한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그러죠. 자, 만약에 원칙적으로 갑이 임대인 어림차인 자, 임차인 우리가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에 지금 임차하고 있었다고 하죠. 자, 기간을 우리가 만약 2년 정했다. 그럼 2년 동안 임대인에게 자, 사용수익하는 청구권이죠. 나 2년 동안 사용수익하겠다. 왜 나가라 소리 못하죠. 기간 2년 동안은 이게 임차권이죠. 근데 을은 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집을 팔았어. 한 1년 있다가 병한테 팔아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었죠.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갑에게만 주장해야지 제3자한테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래서 병이 야 내가 소유자니까 너 나가라 그럼 이 사람은 쫓겨납니다. 원래 원칙은 쫓겨나야죠.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대항력을 인정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자, 먼저 이 사람이 임차권을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죠. 나 등기했으니까 2년 동안 못 나가겠다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예외적으로 넘기세요. 자, 2번 동그라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대항력 등기. 자, 621점. 자, 등기는 항상 공동 신청해야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임대인이 등기 해줘야 안 해줘요? 거의 안 해준단 말이야. 안 해주니까 거의 등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임법, 상임법을 특별법을 만든 거예요. 자, 갑니다. 621조 제1항 부동산 임차인은 줄거세요.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요걸 내봐야 돼. 이제 반대 약정이 없을 때만 임대인에 대해서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반대 약정으로 아예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청구할 수 있어요. 임대인이 반대 약정이 없어가지고 해준다 그러면 좋은 거죠. 2항 갑니다. 부동산 임대차를 동그라미 쳐 이제 등기한 때는 그때부터 등기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해 가지고 등기 오늘 했다. 그럼 오늘부터 제3자에게 나는 임차권이라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등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집주인이. 그래서 거의 등기를 못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나오지만 주임법이나 상임법. 자, 등기를 안 해도 주임법은 대항력 갖추는 방법이 뭐였죠? 옆에 적으세요. 자, 주임법. 자, 주택임대차는 등기 안 해도 두 가지 뭐죠? 자, 동사무소 가서 뭐 하면 되지? 일단 이사 가고 인도받고 이사 들어갔다는 거죠? 그 다음 뭐죠? 주민등록이죠? 주민등록 하면, 자, 요거는 주민등록 혼자 가잖아. 하면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대항력 취득이에요. 자, 등기는 등기한 때부터 이때 2월 1일 등기했다. 요때 등기한 때 대항력 취득하는데 주민등록은 다음 날이야. 만약 2월 1일 했다. 그러면 2월 2일 날 대항력 갖춰요. 다음 상가는 뭐죠? 상임법은 인도는 똑같고 인도받고 앤더 주민등록이 아니라 뭐죠? 사업자 등록이죠?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이거는 신청한 다음 날이죠. 이걸 기억한다. 자, 주택은 인도 더하기 주민등록한 다음 날. 상가는 인도 더하기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 날 대항력을 취득해요. 그건 특별법입니다. 자, 정리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중요 표시. 건물 등기는 동그라미 쳐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 굉장히 자주 나와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 자, 622조 제목에 줄거세요. 건물 등기에 있는 차지권의 대항. 차지권은 토지 임차권을 줄인 말이야.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 자, 제1항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동그라미 치세요.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그 등기에다가 살짝 앞에 소유권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해서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이 생긴다. 그리고 제2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멸실 또는 후패는 이것도 멸실하고 똑같아. 썩어서 없어지는 걸 후패라 그래. 썩어서 없어진 때는 대항력을 잃는다. 자, 말이 좀 어렵죠? 자, 어려우니까 잘 내요. 잘 틀리니까. 요거는 등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항력 인정돼요. 토지 임차권이야. 토지만 토지 임차권 요걸 줄여서 차지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차지권. 토지의 임차권이라는 거예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 자, 갑니다. 요거는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야 돼요. 자, 이 토지 소유자는 갑입니다. 자, 을이 토지를 임차해서 그럼 을이 토지 임차인이야. 토지의 임차인 같은 말 임차권자죠.
임차인, 임차권자 같은 말입니다. 땅을 빌렸어요. 임차인이야. 이 사람은 토지 임대인이죠. 그리고 임차인이 땅 빌려가 이후에 건물을 지었다는 거야. 건물을 지니까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땅의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는 을이고 땅 소유자는 갑이죠. 이 사람은 이제 토지 임차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죠. 자, 그랬는데 이제 건물은 자기 거니까 우리 여기다가 소유권 등기했어요. 건물에 소유권 등기합니다. 소유자 을이라고 등기했어요. 근데 토지 임차권은 등기를 안 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건물 등기부 때 보니까 을이 소유자가 돼 있고 땅 등기부 때 보니까 누가 소유자가 돼 있어요? 갑이 소유자죠. 자, 그럼 상식적으로 땅은 갑이고 건물은 을이 거다. 그럼 이제 뭔가 땅 사용권이 있을 것이다 추측이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이 토지 임차권 등기 안 해도 이 토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는 추측이 되잖아요. 자, 토지에는 등기가 안 돼 있어도 건물에 소유권 등기가 돼 있다면 토지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토지 임차권 등기 안 됐지만 건물 소유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여기 만약 2월 1일 했다. 그러면 자, 이 사람은 2월 1일부터 제3자에게 토지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 자, 건물이 나중에 자, 멸실돼 버려요. 또 썩어서 없어졌다. 건물이 없어지면 남들이 봤을 때 건물이 없어지면 이 건물 소유자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건 상식이고. 그 점을 조심해. 왼쪽 기출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출제한다. 왼쪽 기출을 보세요. 왼쪽 기출. 건물 소유 목적. 건물 소유 목적은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줄거 뭐랬죠? 보존 등기했죠? 건물 보존 등기를 하면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이 있죠?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여기 바로 토지 임차권은 건물 소유권 등기했으니까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자, 대항력 생기는 방법이 4가지입니다. 자, 첫째, 임차권 등기한 경우. 두 번째, 임차권 등기를 안 했는데 임차권 등기를 안 토지야. 임차권 등기 안 했는데 건물에 소유권 등기한 경우. 그 다음에 자, 주택임대차에서는 인도와 주민등록한 다음날. 참가는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대항력 갖추고 4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임차권에 대항력 갖추면 가장 좋은 게 등기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등기를 주인이 안 해주니까 거의 주인법 상위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건물 등기에 있는 토지 임차권에 대항력 자주 나와요. 자, 오른쪽에 3번에 중요 표시하세요. 3번 그냥 1번으로 하세요.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자, 임차인의 권리 중 요 3가지. 자, 그 양가로 3번을 1번으로 하세요. 1번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그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그 다음 페이지 양가로 4번 오른쪽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은 이걸 2번으로 해. 자,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음 한 장 더 넘기세요. 한 장 더 넘기시면 2장. 양가로 5번. 양가로 3번. 자, 그 다음에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거는 건물입니다.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요 3가지 중에서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임차인의 권리. 일단 여기서 기억할 게 요거는 청구권이에요. 자, 청구권. 그러니까 청구권이 요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자,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매수 청구권, 요거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에요. 아까 했죠? 정감 청구권랑 똑같죠?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 형성권은 이건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
그죠? 포기가 안 돼요. 포기 특약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임의규정이니까 포기할 수 있다. 자, 요 세 가지를 좀 외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비용은 아까 했지만 필요비 상환 청구권하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자, 그렇게 정리하고 요 잘리면 안 되니까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순서대로 좀 외우세요. 비용, 지상물 매청권, 부속물 매청권이야. 지상물, 부속. 임대차에서 가장 중요해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